합당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뺨을만 형사법 개정안 통과했을 때가 윤석열 탄핵 표결 이후로 가장 기뻤습니다.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합당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뺨을만 기분이 일 정도로, 왜냐하면 우리한테 얘기해놓고 내부에서 이렇게 나면서 실제로 무산됐잖아요. 지금도 보면 우리와는 어떻게 소통이나 기본적인 논의조차 안 했거든요. 연대와 통합에는 열려 있지만 지난번과 같은 방식, 지금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흡수다, 기어들어와라, 이런 방식은 우리가 모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.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, 더 크게는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당하는 것이 최선이다. 대체로 지도부는 일단은 자강이다. 일단은 우리를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추스린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, 그러나 열려있다.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이 없어진 이후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었고, 우리 초지일관으로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고,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이 형사법 개정안 통과했을 때가 윤석열 탄핵 표결 이후로 가장 기뻤습니다. 우리 당의 또 박은정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했고, 그 다음에 한병도 원내대표님 민주당, 그 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꾸준히 접촉하면서 이뤄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보람이 있고요. 물론 일각에 분명히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우려는 이제 피해자 보호인데,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언제부터 검찰이 정의의 사도가 돼서 경찰이 잘못하는 걸 검찰만이 보완할 수 있느냐,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,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. 중대한 위법 수사가 발견됐을 때는 공소를 기각한다. 이게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. 앞에 공소취소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거고요. 소추하는 재량권을 너무 확대시켰을 때, 일탈이 됐을 때는 이제 그 현저할 때는 공소를 기각한다인데,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요. 저는 조금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. 저도 이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, 그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적용될 때는 저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,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전반기에 이 필리버스터 그냥 자동문처럼 찍어주지 말자고 제가 가장 강하게 평의원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. 급한 민생이라든지 개혁 법안을 우리가 발목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, 국민의힘도 보이기 주기식 필벌을 걸어놓고 우리가 끊어줄 걸 기대하고 한다는 한 의미도 있었거든요. 12석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. 패스트트랙 180석과 필버 중단 180석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. 향후에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렛대라 그럴까요?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첫 번째, 관뒀다가 다시 재기용된 건 아닙니다. 이게는 임기가 있는 것이고,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. 전 대표이실 때 겸임을 했습니다. 사퇴했다 임명하거나 세월호 임명은 아니라는 부분, 혁신당의 바람직한 미래 역할은 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연구원 쪽에서 충분히 하실 생각이 있었고, 현실 정치나 SNS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문을 이제 드렸었죠. 당대표이시도 아니시고 의원도 아니신 상황에서 그분도 당무에 간섭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. 그러나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초긍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풀뿌리가 하나도 없었다. 지금 40명이거든요. 40명이 풀뿌리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, 우리가 2년 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거나 제3당의 12석을 갖고 있는 3당에 보면 안타깝죠. 양당의 그 기득권이 합쳐져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그전에 안 됐다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. 그러나 두 번째, 우리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. 우리 내부에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거 발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지도부 선거도 포함하고, 그 다음에 이 백서도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책임 문제는
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워낙에 당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연내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주요 선진국 중에 이렇게 양당, 양분되고 분열적 구조를 가진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 정도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양극화가 돼서 진영화가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것 외에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많습니까? 물론 아주 소수당이 존재는 하지만 저는 유럽식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소신이기도 하고요. 근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걸 깨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걸 깨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문제만 등장하면 양당이 양보할 리가 없거든요. 제3당은 돌풍을 일으키다가 다 죽어요.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결국 전체 이 정치 개혁과 맞물려 있다.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 양당이 기득권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. 정치 개혁 문제를 떼고 나서도 지금 당장 향후의 2년 동안의 공백은 지금의 공백은 저는 중도 좌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. 총선까지는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송영길 의원처럼 교섭단체를 해준다면 그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